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불가리아 대 북아일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벨라루스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핵심 2선 자원 크라스테프가 출전하지 못하면서 공격은 더욱 답답해질 것이다. 데스포도프 키릴로프의 개인 능력으로는 쉽사리 북아일랜드의 밀집 수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최전방 콜레프는 자주 고립될 듯하다. 그나마 안타나소프 페트코프가 대표팀에서 호흡을 자주 맞춘 자원들인 만큼 수비 라인은 꽤 견고하다. 안토브의 3선 기용으로 북아일랜드의 공격 라인을 상대로도 대량 실점은 면할 것이다. 룩셈부르크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는 사빌, 찰스의 빌드업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전방 마샬, 맥기니스 프라이스의 호흡 및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결국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 역시 발라든 맥네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한다. 브레블리가 3선에서 활발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불가리아의 측면 자원들을 억제할 것이다. 북아일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최전방 라인은 확실히 아쉽지만 3선에서 지속적인 패스 공급을 통해 결국 불가리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반전을 예상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슬로바키아 대 아제르바이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투다 로보트카의 빌드업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수슬로프 하라슬린의 드리블 능력은 확실히 위협적인 만큼 최소 한 골은 기대되는 전력이다. 수비 라인 역시 안정적이다. 슈크리니아르, 바브로운 유로 때부터 안정적인 조직력을 형성 중이다. 스웨덴과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바이라모프, 셰이다에프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다다쇼프 역시 좋은 나쁘지 않은 침투를 보여주지만 슬로바키아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후세이노프 무스타파제는 호흡은 나쁘지 않지만 체급 차이를 극복해 낼 만한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 체급 위의 슬로바키아 공격 라인에서 고전할 여지가 크다. 슬로바키아의 주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이들의 공격 전개가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수비 라인이 불안한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는 충분히 자신들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슬로바키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크로아티아 대 폴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파살리치 모드리치는 나름대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줄 아는 자원이다. 다만 최전방 크라마라치 전문 스트라이커와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기에 폴란드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쉽사리 대량 득점을 생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유로 때부터 호흡을 맞춘 슈탈로, 퐁그라시치 그 바르디올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폴란드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스지만스키, 지엘린스키의 전진 패스와 피옹텍,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와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를 펼칠 것이다. 크로아티아가 수비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에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이들이 자랑하는 103 베드나렉, 다비도비츠, 키비오르의 지난 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라인을 낮게 형성하고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 만큼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3선 자원은 확실히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가능한 만큼 나쁘지 않은 공격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폴란드는 단순한 공격 전개로는 화력 대결에서 패배할 것이다. 크로아티아의 한 골차 승리가 예상된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스웨덴 대 에스토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클루셉스키 이삭 요케레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이미 체급 차이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충분히 대량 득점이 기대된다. 더글라스 히엔가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3선을 구성하는 스반베리, 아야리 역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견고한 수비 조직력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에스토니아의 엉성한 공격 전개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슬로바키아와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피넨 탐을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웨덴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엔 체급 차이가 상당하다.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매치를 중심으로 탐이 나쁘지 않은 수비 라인을 구축 중이다. 다만 스웨덴의 공격 전개는 슬로바키아와 다르다. 결국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의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들의 공격 전개는 에스토니아의 밀집 수비를 충분히 공략하고도 남을 것이다. 다만 에스토니아가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만큼 기록적인 대승은 어려워 보인다. 금일 5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스코틀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비티냐,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 능력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통산 900호 골을 기록한 호날두의 결정력은 뛰어났지만 레앙 네투의 영향력은 아쉬웠다. 스코틀랜드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도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이나시우 디아스의 수비 라인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벤치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네베스가 존재하는 만큼 스코틀랜드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고전할 일은 없어 보인다. 폴란드와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크리스티의 침투 혹은 최전방 다이크스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포르투갈의 수비 라인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맥케나, 할리는 이미 대표팀에서 호흡을 여러 번 맞췄고 맥토미니 맥긴의 이선 기용으로 그나마 괜찮은 밀집 수비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의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들의 측면 자원들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어 보이지만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공급을 통해 결국 승리를 얻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6번째 경기 스위스 대 스페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덴마크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는 실리적인 운영 방침이 예상된다. 다만 1차 빌드업의 중심 자카이 퇴장으로 출전할 수 없다. 대체 출전이 예상되는 자카리아는 다소 투박한 자원이다. 결국 바르가스, 엠볼로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이 펼쳐질 것이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엘베디가 퇴장으로 낙마하며 오메르가지치, 아칸지, 로드리게스의 103가 가동될 것이다. 어색한 103로는 스페인의 지공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르비아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모라타가 부상으로 낙마한 것이 공격 전개의 퀄리티를 낮추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야르사발, 야말, 니코를 중심으로 스위스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조준할 것이다. 올모 역시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대할 만하다. 유로에 이어 호흡을 맞추고 있는 라포르트르 노르망의 경기력은 여전했다. 수비 맨디의 수비 가담과 함께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가 예상된다. 스페인의 일방적인 경기를 예상한다. 이들의 최전방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기에 대량 득점은 쉽사리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수비가 불안한 스위스는 결국 실점을 허용할 것이다. 스페인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